우리 주변에는 2011년, 2015년에 비트코인을 처음 알았지만 그 가치를 전혀 몰라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 2017년에 비트코인을 200만원, 300만원에 샀었지만 5배, 10배 올라서 대박이라면서 낼름 팔아버린 사람들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늘 이런 말을 하죠. 그때 내가 100만원만 사놓고 그냥 잊고 지낼걸. 진짜 아쉽네. 에휴, 1000만원만 그냥 버리는 돈 셈 치고서 냅뒀으면 완전 인생 역전인데.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은 절대 잊고 지내지 못하고 10년, 5년 냅두지 못합니다. 왜냐? 믿음이 없는 무언가의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면 사람은 누구나 흥분되는 동시에 언제든 다시 쏟아내릴 거라는 불안감에 익절이란 단어를 걸고 매도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한동안 해피엔딩으로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가고 그렇게 승리에 도취되어 지내죠. 그리고 가격을 봐도 자신이 판 가격보다 계속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니까 역시 그때가 타이밍이었네. 타이밍 기가 막혔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약간의 아쉬움조차 지우고 다른 투자에 집중하게 되죠. 그러다 몇 년 뒤 어느 날 뉴스에서 우연히 그 자산의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찍고 점점 호재들이 쏟아지고 판이 커지고 자신이 판 가격은 어깨가 아니라 무릎도 발목도 아닌 엄지발가락 발톱 수준이었다는 걸 깨닫고 엄청난 자괴감이 밀려드는 저주에 걸리고 맙니다. 이게 바로 현재 비트코인을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대한 사람들의 상황입니다. 결국 이들이 이런 저주에 걸린 건 비트코인을 늦게 알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비트코인을 빨리 알았지만 잘 몰랐고 정확히 몰랐으며 제대로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 모든 판단의 기준이 요동치는 가격에 집중돼서 아무 의미 없는 원화나 달러로 표시되는 그놈의 법정 앞에 숫자에 놀아나서 소중한 비트코인을 함부로 팔고 언제든 다시 살 수 있고 언제든 더 많은 수량을 늘릴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비트코인 지금 사면 늦은 게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시는 구독자님들께 언제 샀느냐, 평단가가 얼마냐는 중요한 게 아니며 얼마나 정확히 이해했고 확신을 갖고 있으며 얼마나 오랫동안 보유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설명드리면서 현재의 그 방향성을 최대한 집중하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모아가면서 큰 규모의 자산을 만드시라고 설명드립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이라는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고 있는 글로벌 화폐혁명의 대상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그 과정의 핵심은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좋은 서적과 채널들을 발견하고 그 안에 담긴 메시지들을 통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지식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사이클에 따라서 얼마가 되면 일단 팔라면서 매매를 부추기지 않고 알투불장 온다면서 비트코인 매도를 유도하지 않으며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모아갈 수 있는 정확한 정보와 확신을 주는 그런 책과 영상들을 지속적으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어설프게 알고는 있지만 엉뚱한 이야기에 혹하거나 가끔씩 멘탈이 흔들리고 매매의 유혹에 빠지면서 익절을 논하고 사이클을 논하면서 타이밍 매매를 시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책을 권하십니까? 저는 가장 먼저는 사이페딘 아머스가 쓴 달러는 왜 비트코인을 싫어하는가, 더 피아트 스탠다드 이 두 권을 추천합니다. 이 책은 일단 대부분의 비트코이너, 비트맥시들의 절대 불면 원픽이고요. 그리고 저는 비트코인의 모든 것을 좀 더 쉽고 압축적으로 화폐와 비트코인의 기원부터 비트코인이 왜 좋은 화폐가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들을 순차적으로 설명해주고 이런 화폐혁명의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오해와 현실적인 리스크들을 비트코인은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책 비트코인 낙관론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이 책은 BJ 보야파티라는 구글 초창기 스타트업 시절 멤버가 2011년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비트코인의 세계에 빠져들어서 집요하게 연구하고 정리했던 글들을 2017년 일반인들을 위해서 비트코인 낙관론이라는 제목으로 엮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비트코인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시는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이자 비트맥시 1분 비트코인님이 역자로 고생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 책의 놀라운 점은 현재 비트코인 씬에서 가장 핫하고 논란의 중심에 있고 비트코인을 이용한 엄청난 기업 전략을 펼치고 있는 남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가 추천사를 쓴 책이라는 점입니다. 이 책의 무엇이 과거 2020년 팬데믹 한가운데에서 고민하고 있던 마이클 세일러를 비트코인의 세계로 인도하고 빠져들어 지금의 마이클 세일러로 만들었는지 그의 추천사 내용을 마이클 세일러의 더빙 영상 느낌으로 제가 쭉 표현해 드릴 테니까요. 그가 비트코인을 각성해가는 과정을 한번 제대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이클 세일러의 추천사 렛츠고! 2020년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팬데믹은
10년이 걸릴 디지털 전환을 단 몇 달 만에 이루어냈습니다. 순수 디지털 상품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기존의 많은 오프라인 서비스들은 중단되었고 100만 개의 기업과 수십억 인구의 일상이 심각한 혼란을 겪었죠. 2020년 2분기 저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제약사항에 적응하고자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결과 현금 5억 달러를 확보한 최적의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거듭나 당장 눈앞에 닥친 사업적 문제는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생존의 위협이 저 멀리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팬데믹에 맞선 미국 정부의 대응책은 통화 인플레이션율을 3배나 증가시켰습니다. 사실 이 자본 비용은 20%를 초과한 것이나 다름없었고 기존의 재정 투자 전략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0%였습니다. 이건 현금 비축과 미래 현금 흐름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안정적이고 수익성이 높은 가치주가 통화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저조한 성장률을 기록한다면 가치 저장 수단의 역할을 하지 못해서 투자 커뮤니티에서 곧바로 외면받게 됩니다. 심각성은 낮았지만 사실 이 문제는 팬데믹 이전부터 10년 동안 존재해왔죠. 2010년부터 10년간 통화 인플레이션율은 약 7%였으며 투자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 비율을 넘어선 현금 흐름을 만들라면서 CEO와 CFO를 끊임없이 압박했습니다. 이는 보통 부채를 끌어안고 모든 잉여 현금 흐름을 활용해서 주식을 사들이거나 부채와 자기 자본을 활용한 인수합병을 통해서 매출과 기대 수입을 기준 수익률보다 높게 성장시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수합병의 효과는 장기적으로 희석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경영진은 인수기업 통합에 힘쓰면서 되려 핵심 비즈니스엔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각 사업이 빚더미에 앉게 되거나 더 이상 인수할 대상이 없어지면서 결국 이러한 방법도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상장하고 20년간 7% 기준 수익률은 치사율 99%에 이르는 기업 부도를 초래했고 과도한 부채로 재무제표가 엉망이 되었으며 지나치게 많은 이질적인 사업부로 인해서 손익계산서가 복잡해지는 등 회사는 도저히 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020년 2분기 기준 수익률이 3배로 뛰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이 인플레이션의 굴레에서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처럼 비즈니스를 계속 진행해봤자 매년 수천 명의 직원이 수백만 건의 활동으로 창출하는 가치는 더 많은 돈을 찍어내는 중앙은행과 몇 명의 결정으로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악화되는 돈을 벌기 위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은 바로 노예의 길과 다름없습니다. 이런 문제의 해결책은 K자형 회복이라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통화부양책은 월스트리트를 빠르게 회복시켰지만 메인스트리트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통화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시기, 경제 활력의 핵심은 화폐 가치 하락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가치가 오르는 대규모 자산의 대차 대조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금과 국채 대신 대차 대조표에 넣을 적절한 자산 조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트코인과 BJ 보야파티가 작성한 멋진 글을 발견했습니다. 장문의 아티클로 처음 공개된 비트코인 낙관론은 수학, 컴퓨터과학, 경제학, 철학, 정치학, 공학을 아우르는 박식한 저자가 우아하고 통찰력 있게 풀어낸 지적 여행의 결과물입니다. 2020년 3월 이후 세상에는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화폐가 필요하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하지만 보야파티가 처음 글을 썼던 2018년 2월에는 이러한 인사이트에 훨씬 더 큰 총명함과 용기 그리고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보야파티는 명확하고 간결한 방식으로 화폐의 이론, 비트코인의 구조, 비트코인이 금과 법정화폐보다 우월한 이유, 그리고 비트코인이 인류 문명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보야파티는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경로 의존성과 화폐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자산 흐름을 설명하며 최초의 디지털 화폐 네트워크의 본질의 중요성을 이해하려는 입문자들이 흔히 걱정하는 문제들을 해소해 줄 겁니다. 저는 비트코인 낙관론을 접하자마자 바로 빠져들었으며 비트코인을 알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면서 회사의 모든 임원과 이사들에게 이 책을 권했습니다. 이 책에서 보야파티는 원문에서 제시했던 아이디어들을 대폭 업데이트했습니다. 2020년 3분기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주요 재무준비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채택하며 비트코인 스탠다드로 전환한 최초의 상장 기업이 되었으며 실제로 수십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매입했습니다. 디지털 준비 자산이자 세계 최초의 디지털 화폐 네트워크인 비트코인,
비트코인의 전제와 잠재력을 이해하고자 하는 직원, 주주, 그리고 구성원 모두에게 비트코인 낙관론을 추천합니다. 저희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 책을 읽고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2021년 3월 27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해변에서 마이크로스트래티지 회장 겸 최고 경영자 마이클 세일러. 자, 여러분, 역사는 늘 반복됩니다. 2011년에 비트코인을 정확히 몰랐던 사람, 2015년에 흘린 사람, 2018년에 판 사람, 2022년에도 무시한 사람, 그리고 그 과정에 마이클 세일러처럼 그리 빠르지도 않은 시기에 비트코인을 정확하게 깨닫고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의 결과물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2020년 3분기부터 비트코인을 모아가며 상승장이든 대하락장이든 계속 매집하며 그 방향성을 지킨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주가가 그 기간 폭발적으로 상승한 엔비디아보다 높다는 사실은 우리가 비트코인을 어떻게 대하고 무엇에 집중해야 하며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계속 구독자 여러분들께 비트코인을 이해하기 좋은 서적들과 현인들의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대통령과 상하원 의원들이 모두 비트코인을 얘기하고 블랙록과 피델리티 같은 월가의 대형 기관들이 방송에서 비트코인의 장점을 설명하고 있는 지금, 마이크로스트래티지와 같이 비트코인을 기업의 핵심 자산으로 가져가고 있는 기업들과 그들의 전략을 수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지금, 전 세계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고 있는 지금, 만약 여러분이 아직도 코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살까, 떡상하는 알트 살까, 이번엔 고배율로 롱 잡을까, 50배 숏 잡을까, 이런 의미 없는 생각들로 이 소중한 시간을 전부 허비하고 돈과 시간을 날리고 있거나 아직도 거래소에 비트코인 넣어놓고 계속 모아가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는 거라고 착각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현재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가슴에 품고 하루하루를 생활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의 장점은 그 누구에게도 검열되지 않고 빼앗기지도 않고 위정자들이 만든 화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계속 희석되어가는 자신의 구매력, 즉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의 가치를 그 상태 그대로 정확하게 보존해 줄 수 있는 완벽한 구조를 갖추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비트코인이 이 가치 덕분에 이것을 알아본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아가는데 비트코인의 수량은 한정되어 있고 그 누구도 공급을 마음대로 늘리거나 조작할 수 없도록 코딩되어 있고 분산되어 있으니까 전 세계 사람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장기적으로 계속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는 것인데, 이런 비트코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그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자신의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옮겨 직접 보유하려는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 그렇게 직접 보유해야만 그때부터 비트코인이 계속 오르는 비트코인 가치의 핵심인 탈중앙화된 가치 저장 수단이자 진짜 돈이라는 기능이 생기기 때문이죠. 물론 비트코인이 거래소에 있어도 비트코인의 가격은 똑같이 오릅니다. 거래소에 있든 개인 지갑에 있든 평상시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혹시 경기 불황이 오고 실업률이 올라가거나 거래소를 운영하는 그 기업의 재무 상태가 불안해지면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은행에서 자신의 예금을 인출하려고 하는 일명 뱅크런이 일어나면서 10% 지급 준비율에 해당되는 금액만 현금으로 갖고 있었던 은행들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고객의 인출 요청에 대응하지 못하고 바로 파산해버리는 것처럼, 현재 여러분이 자신의 비트코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거래소에 비트코인 총량이 고객들의 비트코인 보유 수량과 동일하지 않은데 갑자기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서로 개인 지갑으로 인출하려고 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걸 우린 지난 2022년 전세계 3위 거래소였던 미국 FTX의 파산으로 정확히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이라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속성을 갖고 있는 대상을 찾고 그 속성이 마음에 들어서 샀는데 그걸 왜 다른 사람에게 맡기십니까?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네트워크 위에 있는 거래소 소유의 지갑 주소에 있는 것이지 내가 소유한 지갑에 있는 게 아니라서 거래소가 파산하게 되면 비트코인 보유자들은 거래소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됩니다. 즉 비트코인이 아무리 탈중앙화되어 있고 검열 저항성이 있고 화폐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우리들의 구매력을 지켜줄 수 있어도 거래소와 같이 다른 사람의 지갑에 자신의 비트코인을 넣어놓는 순간 우리는 비트코인을 보유한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사라고 거래소에 돈을 빌려준 그 거래소의 채권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거래소에 있든 개인 지갑에 있든 절대 똑같은 게 아닙니다.
자, 그럼 왜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에 옮겨야 하는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물론 아직도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테니까요. 좀 더 자세하게 이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위에 띄워놓은 재생 목록의 영상들을 차분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빠르게 치솟는 상황이 연출되면 늘 반복되는 재미있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잘 지내지? 근데 야, 비트코인 많이 오르더라. 지금이라도 사는 건 어떻게 생각하냐? 아우, 이 정도 오르면서 이격 벌릴 땐 적당히 매물 팔아줘야지. 밑에서 한번 더 잡으면 되잖아. 야, 투자가 뭐야? 벌 수 있을 때, 챙길 수 있을 때 파는 거 아니야? 계속 들고 있으면 뭐하냐? 적당히 수익 나면 익절하면서 뒷사람 목도 남겨놔야지. 이렇게 오르는 가격에 반응해서 마음이 심숭생숭한 분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기 투자하겠다고 다짐했던 분들도 바닥에서 100% 이상 상승하니까 차익 물량 나올 만한 타이밍이라면서 상승분 꺼지기 전에 익절해놓고 다시 밑에서 더 많은 물량 잡는 게 꾸준히 DCA 하는 것보다 훨씬 비트코인을 많이 모을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런 말을 하죠. 비트코인 모아가는 게 맞지. 사팔사팔 안 하는 게 맞지. 근데 딱 보면 갑자기 너무 많이 올랐잖아. 이 가격에 계속 산다고? 차라리 지금은 적당히 물량 팔아서 트레이딩 조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서 더 나가시는 분들은 이런 말도 하죠. 차라리 지금은 DCA 할 돈으로 비트코인 쇼칠까?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고 갖고 있는 비트를 팔 건 아니지만 떨어질 것 같으면 일단 쇼치고 거기서 번 돈으로 비트 더 많이 사는 거지. 비트 쇼치는 게 좀 그러면 알트 쇼칠까? 비트 오른다고 따라오른 알트들이 비트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었으니까 요놈들 쇼쳤다가 번 돈으로 비트 더 사는 거지.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벌써 주변에 생겨날 테고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여러분, 투자가 어려운 이유는 사실 대하락장 때문이 아닙니다. 죽을 것 같이 힘들고 끝을 모르고 빠지는 공포의 구간이 투자자를 지치게 만들 것 같지만 사실 이 시기는 투자자들의 멘탈과 마음가짐을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마치 우리가 어릴 적 읽었던 동화 해와 바람의 내용처럼 사람의 외투를 벗기기 위해서 세게 불어오는 태풍과 같은 바람은 투자자들의 행동을 모두 얼어붙게 만들고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반면 그 하락이 어느덧 지나가고 찾아온 반등장, 그 이후에 약간의 되돌림, 그리고 본격적인 상승장으로 전환되는 그 초입에 수많은 투자자들은 동화 해와 바람에 나오는 인간처럼 해가 따스하게 비추는 온기에 어느덧 취해서 자신도 모르게 입고 있던 옷을 스스로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이유들을 말하면서 계속 팔아야 할 정당성을, 트레이딩해야 할 정당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2022년 대하락장의 한가운데에서도 반등이 시작된 2023년 상반기에도 비트코인의 장기 투자적 관점을 강조하면서 계속 매집해야 할 시기라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에 대해선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2022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제가 과거 영상들을 통해서 설명드렸던 투자의 계절 변화에 대한 내용을 편집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엄청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집중해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22일 영상입니다. 그럼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도 당분간은 주식과 함께 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차 사람들이 학습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당장 다음 달 아니면 올해 연말 오를 것이다, 떡상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차분하게 매집할 기회를 기다리고 지금부터도 꾸준한 매집을 해도 된다고 봅니다. 2022년 7월 9일 영상입니다. 200일 이평선이라고 하는 장기 이평선이 우하향됐다라는 거는 꺾이기 쉽지 않은 선이 꺾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번 꺾이기 어려운 선이 꺾였다면 다시 돌아서는 것도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장기 이평선에 우하향이 펴지고 다시 우상향되는 시점이 돼야지만 추세가 전환된다라는 기술적 지표에서의 시그널이 세 번째 반감기 이후에 상승 종료 이후 진행되는 거는 지금 2022년 그러니까 올해 2월부터 현재 7월까지 한 6개월째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표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반감기 기준으로 보면 11개월에서 14개월 정도가 걸렸었구나. 올해 2월 말부터 꺾여 있는 볼린저 밴드 200일 선 기준으로의 그 가파른 꺾임의 정도가 좀 더 심해지고 있죠. 그런데 이게 차츰차츰 횡보의 형태로 바뀌어지면서 이 급격하게 꺾여있던 우하향 그래프가 조금씩 펴지겠죠. 그리고 그 펴져 있는 게 다시 우상향으로 전환될 때까지의 마지막 시점이 내년 3월 정도일 것이다. 2023년 3월 13일 영상입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제 생각은 변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금리 인하 시점만 더 땡겨질 수 있고
이건 자산시장의 호재로 작용될 거라고 봅니다. 이번 조정 이후 다시 상승 국면이 나오면 그땐 지난 반등으로 펴졌던 200일 이평선이 강하게 우상향으로 꺾이며 본격적인 상승장의 시작을 알리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하락장과 마찬가지로 올 한 해도 과연 어떻게 시장이 전개되는지,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고 언론의 스탠스는 어떻게 변해가는지 눈 똑바로 뜨고 귀 열고 정확히 지켜보자고요.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요즘엔 계절의 흐름을 파악하는 목적으로라도 차트를 언급하지 않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차트를 볼 필요가 없는 시기입니다. 이런 시점에 대한 부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인 이렇게 모은 비트코인을 거래소에서 빼서 개인 지갑으로 옮겨서 쉽게 거래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자기 스스로 비트코인을 온전히 보유하는 금융 주권을 가진 상태에서 최대한 오랫동안 보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꼭 어김없이 나타나는 이 따스한 햇살에 반응해서 외투를 살짝 벗었다 입었다 하고 싶은 그 마음을 아예 싹을 확 잘라버려야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거래소에서 완전히 빼서 스스로 보관하면서 금융 주권을 갖고 자신도 모르게 가격에 반응하는 상황이 와도 거래하기 어려운 심리적 장벽을 만들어 놓으라는 거였는데, 이렇게 어렵게 넣어놨던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에서 꺼내버리고 아예 처음부터 거래할 마음으로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옮기지도 않았었다면 이런 마인드로는 절대 비트코인을 오랫동안 보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차분하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왜 투자를 시작했습니까? 경제적 자립을 통해 시공간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죠.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원하는 일을 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투자를 하기로 결심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까? 자신의 본업에 충실하면서도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들을 찾고 횟수가 반복되면 평균에 회귀하는 트레이딩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갖고 있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투자의 모든 리스크는 시간이 녹여 수익으로 치환한다는 장기 투자의 길을 가겠다고 했죠. 그럼 마지막으로 무엇에 투자하겠다고 했습니까? 장기적 우상향 구조가 확실한 자산들을 선별하겠다고 했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로 비트코인을 골랐죠. 왜? 희소하고 대체 불가능해서 화폐 가치의 하락을 정확히 방어해 줄 수 있으며 강력한 팬덤을 갖고 있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인류의 역사를 바꿀 0.1%의 W에 해당되는 위대한 발명이라 그 누구와도 경쟁하지 않고 독점하고 있으며 자신의 가치를 시가총액으로 오랫동안 증명하고 있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유일하게 그 누구에게도 강제로 빼앗기지 않고 전세계 어디든 이동시킬 수 있는 가치 저작물이자 진짜 돈이라는 생각으로 비트코인의 장기 투자를 결심하셨을 텐데, 오르는 가격에 반응해서 투자의 원칙과 철학, 방법까지 모두 무시하고 바꿔버리며 행동하고 그걸 정당화하고 있다면 정말 시간이 지난 후에 봤을 때 이 행동들은 좋은 결과로 평가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었고 높았다면 처음부터 우리가 비트코인을 장기적 투자 관점에서 바라보고 투자의 철학을 정립해 가진 않았겠죠. 그래서 제가 늘 투자의 기본을 강조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줄 놓으면 어느 순간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게 투자의 개념과 자산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 투자를 결심하신 분들이 늘 반복해서 하는 실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꼭 이 지점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분들은 하락장을 몸빵으로 견디며 비트코인을 쥐고 버티시다가 멘탈이 약간 흔들릴 정도의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설명드릴 분들은 비트코인이든 투자든 아직 많은 경험과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어떤 분들이냐? 지금처럼 비트코인이 오를 때만 비트코인이 대단하게 보이는 사람,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니까 갑자기 다시 관심이 생기는 사람, 지금 비트코인을 사면 갑자기 인생이 달라질 것 같은 기대감에 심장이 두근두근 되면서 당장 풀매수 때리고 싶어 하는 사람, 이분들은 다 제각각의 이유로 비트코인을 발견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마 거의 대부분은 그냥 오르는 비트코인 가격에 반응한 것 뿐입니다.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오르자 뉴스에서, 유튜브에서, 사람들의 대화에서 조금씩 등장하고, 그러니까 긍정적인 뉴스가 눈에 보이고, 그래서 차트를 봤더니 눈에 띄게 오르는 추세가 나타나고, 관련 영상 몇 개 봤더니 이거 꽤 대단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순차적으로 들면서 드디어 비트코인의 가치를 알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런 현상은 아마 거의 모든 비트코이너 분들이 다 겪었던 과정들일 뿐입니다. 한마디로 상승장에 오르는 가격이 나를 이끌었고 그 가격이 모든 가치를 증명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좋아 보이고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가격에 반응한 투자는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는 걸 우리가 대하락장이 반복될 때마다 역사 속에서 사라져간 투자자들을 보면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하락장을 몸빵으로 겪는 게 굳은 믿음 없이는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를 우린 잘 알고 있잖아요.
가격에 반응한 믿음은 가격이 빠지는 순간 연기처럼 함께 사라진다는 걸 하락장을 견뎌내고 지금까지 오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지금부터 비트코인을 처음 알게 되신 분이라면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흥분되고 지금 당장이라도 부자 될 것 같고 왜 이제 비트코인을 알게 됐는지, 이미 올라버린 가격이 원망스럽고 조금이라도 하락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드시죠? 제가 장담하고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지금부터 얼마의 비트코인을 사든 얼마나 지속적으로 모으든 여러분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알아가고 장기 투자를 결심하면 결심할수록 어느 순간 비트코인의 수익률은 엄청난 상승이 주는 희열과 엄청난 폭락이 주는 허탈함을 여러분에게 모두 선사할 겁니다. 그것도 끊임없이 주기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그걸 피하겠다고, 이용하겠다고 트레이딩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두 번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이다가 횟수가 반복되면서 평균에 회귀하고 자신의 비트코인의 수량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경험할 것이고요. 그럼 대하락장을 피하겠다며 다 팔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겠다는 사람들은 예상과는 다르게 급등하는 가격에 포모를 이기지 못하고 높은 가격에 다시 들어갔더니 또다시 급락하면서 다시 팔면 반대로 오르는 미스터 마켓의 응징을 몇 번 당하면서 자신의 어설픈 잔머리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점점 비트코인과 멀어지는 저주를 받게 될 겁니다. 결국 비트코인의 가치를 이해한 사람들은 온몸으로 대세 상승과 대하락장을 다 흘려보내고 계속 비트코인을 모아가는 장기 투자만이 최고의 방법이라는 걸 깨닫게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 장기 투자를 새롭게 결심하신 모든 분들은 앞으로 이런 희노애락을 모두 겪어야 한다는 사실을 정확히 기억하시고 절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최대한 가격이 아니라 비트코인의 가치를 이해하는 데만 집중하시길 강조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비트코인의 가치를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은 자신의 자산의 얼마가 됐든 몇 퍼센트가 됐든 한번 늘린 비트코인의 비중을 절대 줄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사람들은 왜 비트코인을 쉽게 이해하지 못할까? 아니, 나는 왜 이제서야 비트코인을 이해했을까? 아마 비트코인을 처음으로 이해하고 이 위대한 발명품이자 혁명적인 개체가 왜 대단한지를 깨닫게 되신 분들이라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수십 번 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이 질문을 여러 번 스스로에게 던지고 고민하면서 내린 결론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비트코인은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당연하지 않다고 말하고 그걸 제대로 알아보려고 하면 너무 다양한 영역을 방대하게 건드리기 때문에 참을성이 없고 조급하고 복잡한 걸 싫어하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평범한 우리들에게 비트코인은 어쩌면 웬만하면 끝까지 눈과 귀를 닫고 모르고 싶은, 하지만 결국엔 알게 되는 불편한 진실들을 말해주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치 영화 매트릭스의 모피어스가 극중 주인공인 네오에게 이 세상이 가상 공간이라고 말해줘도 끝까지 부정하고 싶고 받아들일 수 없는 감정을 느꼈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오렌지 알약을 먹기 전까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화폐 시스템을 태어나서부터 공기처럼 사용했던 지폐와 신용카드, 은행 시스템, 그리고 국가와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에 따라 좌우되는 경기 변동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인 거죠. 그것도 왜 그런지, 왜 그래야 하는지, 과거에도 그랬는지 이게 최선인지, 문제점은 뭔지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는 거. 이게 소름 끼치게 가장 무섭고 우리가 비트코인을 무시하고 늦게 이해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이해하셨거나 왜 궁금한지를 깨닫고 한창 공부하며 궁금증이 폭발하는 시기를 지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시기엔 다양한 비트코인의 영상과 서적들을 닥치는 대로 보고 들으면서 당장은 이해가 안 가더라도 일단 쫙쫙 흡수하는 게 좋죠. 그렇게 비트코인이라는 녀석을 한번 몸에 적시고 또 적시고 적시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스며들게 하는 겁니다. 마치 외국어를 처음 배우고 걸음마를 처음 배우듯이 몰라도 일단 듣고 보고 또 보면서 비트코인이 경제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지, 철학적으로는 어떤 시사점이 있고 기술적으로 무엇이 엄청나길래 이제서야 우리 곁에 왔고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점점 확장되며 전 세계 사람들을 하나씩 비트코이너로 만들어가고 있는지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과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비트코인 관련 서적들 중에서 오늘 21가지 교훈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이 책은 지지라는 필명을 쓰는 비트코이너가 당신은 비트코인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라는 질문을 트위터에서 받고 썼던 폭풍 트윗 글들이 기사가 되고 결국 책으로까지 나오게 되었었는데, 이걸 국내 유일의 비트코인 온리 커뮤니티인 포우팀에서 열심히 번역해 주셔서 좋은 책을 한글로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영상 앞부분에 우리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빨리 이해하지 못했던 다양한 이유들을 이 책에서는 철학, 경제학, 기술의 3챕터로 나눠서 총 21가지의 이야기로 나누고 각각의 이야기에서 한 가지 교훈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각자 자신이 그동안 비트코인을 공부하면서 알게 됐던 내용들과 잘 모르는 내용들을 정확히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채울 수 있는 비트코인 핵심 요점 정리 서적 같은 책입니다. 자, 그럼 이 책의 저자가 말한 비트코인의 21가지 교훈들을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한 줄 정리 문장만 순차적으로 쭉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자는 어떤 교훈들을 느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첫 번째, 비트코인은 나에게 비트코인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내가 변할 뿐이다. 두 번째, 비트코인은 풍요의 시대에 진정한 희소성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다. 세 번째, 비트코인은 나에게 국소성이 얼마나 까다로운 것인지 알려주었다. 네 번째, 비트코인은 탈중앙화가 정체성과 모순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다섯 번째, 비트코인은 나에게 서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여섯 번째, 비트코인은 자유사회에서 언론의 자유와 자유 소프트웨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일곱 번째, 비트코인은 내가 아는 게 거의 없다는 걸 가르쳐 주었다. 비트코인 토끼굴의 바닥을 알 수 없다. 여덟 번째, 비트코인은 장막 뒤에서 나의 금융적 무지와 직면하게 해주었다. 아홉 번째, 비트코인은 나에게 인플레이션이라는 숨겨진 세금과 초인플레이션의 재앙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다. 열 번째, 비트코인은 가치는 주관적이지만 임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11번째, 비트코인은 나에게 돈이 무엇인지 알려주었다. 12번째, 비트코인은 나에게 돈의 역사와 경제 역사상 가장 큰 속임수인 명목 화폐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다. 13번째, 비트코인은 부분 지급준비금 시스템이 진짜 광기임을 가르쳐 주었다. 14번째, 비트코인은 나에게 건전화폐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15번째, 비트코인은 나에게 숫자는 강력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16번째, 비트코인은 나에게 신뢰하는 법이 아닌 검증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17번째, 비트코인은 나에게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 탈중앙화된 경우엔 특히나 까다롭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18번째, 비트코인은 느리게 움직이는 것이 버그가 아닌 비트코인의 특징 중 하나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19번째, 비트코인은 프라이버시가 죽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20번째, 비트코인은 사이퍼펑크는 코드를 작성하여 실행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21번째, 비트코인은 미래를 알기 위해 반드시 과거를 이해해야 함을 알려주었다. 이제 막 시작된 미래를. 여러분, 이 21가지 교훈을 들어보시니까 어떤가요? 어떤 내용은 문장만 들어도 이해가 되고 어떤 건 한 문장만으론 의미를 모르시겠는 것도 있으시죠? 그리고 비트코인 하나를 설명하는데 엄청나게 넓고 방대한 영역의 주제들이 언급된다는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은 때론 난해하고 어렵고 그래서 나하고는 거리가 있는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존재였다가 하나씩 조금씩 이해해가면서부터는 왠지 모르게 친숙하고 쉽게 이해가 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깊은 비트코인 토끼굴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 이 책이 여러분들을 올바른 비트코인의 세계로 인도하는데 도움을 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 21가지 교훈에 담겨있는 작가의 결론부 내용을 구독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작가의 중요한 메시지들이 담겨 있으니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서두에서도 언급했지만 비트코인으로부터 무엇을 배웠는가에 대한 대답은 늘 불완전하다. 비트코인은 기술과 경제학 같은 여러 살아있는 시스템들과 공생관계에 얽혀 있어서 다뤄야 할 주제가 방대하고 비트코인을 완전히 이해하기엔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비록 비트코인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비트코인의 단점과 결점이 있다 하더라도 비트코인은 의심할 여지 없이 작동되고 있다. 그것도 약 10분마다 계속 블럭을 생성하며 매우 아름답게 작동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오래 작동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비트코인은 인터넷의 산물이다. 비트코인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분야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예를 들어 순수 기술의 영역이 어디에서 끝나고 다른 영역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명확하지 않다. 비트코인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려면 컴퓨터가 필요하지만 컴퓨터 과학만으로는 비트코인을 이해하기 충분하지 않다. 비트코인의 내부 작동 측면에서도 경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학문의 분야에서도 경계가 없다. 비트코인이 무엇이고 비트코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학, 정치학, 게임 이론, 화폐의 역사, 네트워크 이론, 금융, 암호학, 정보 이론, 검열, 법률과 규제, 인간 조직, 심리학 등 이 모든 전문 분야의 도움이 필요하다. 비트코인의 성공은 하나의 발명품 때문이 아니다. 이전에는 서로 관련이 없던 여러 가지가 게임 이론적 인센티브에 의해 결합된 것이 바로 비트코인이라는 혁명을 만들어낸 것이다. 여러 분야를 망라하는 아름다운 조화가 사토시를 천재로 만들었다. 모든 복잡한 시스템이 그러하듯
비트코인도 효율성, 비용, 보안 및 여러 측면에서의 절충이 필요하다. 원으로 사각형을 만들어내는 완벽한 방법이 없는 것처럼 비트코인이 해결하려는 방법도 항상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비트코인은 건전화폐를 세상에 다시 도입하는 교묘하고 우회적인 방법이다. 다빈치가 비트 루비안맨을 중앙에 배치하여 원을 제곱하는 까다로운 문제를 풀려고 했던 것처럼 비트코인은 각 노드 뒤에 자주적인 개인을 배치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노드는 효과적으로 중앙의 개념을 제거하여 놀라울 정도로 공격에 취약하지 않고 중단시키기 어려운 시스템을 만든다. 비트코인은 살아있고 그 심장박동은 아마도 우리의 심장박동보다 오랫동안 뛸 것이다. 여러분, 21가지 교훈의 저자인 지지가 말한 것처럼 비트코인으로부터 무엇을 배웠는가? 라는 질문에 우리가 완벽한 답을 하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 저에게 너는 비트코인으로부터 무엇을 배웠니? 라고 묻는다면 비트코인은 나에게 이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눈을 주었고 태화하지 않는 의식을 주었습니다.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한 장기적 우상향 자산이 아닙니다. 때론 전쟁과 같은 위기의 순간에 나와 우리 가족의 생명을 지켜주는 최후의 구명보트이고 법정화폐 시스템의 인플레이션 굴레에서 우리들의 노동가치와 자산가치를 온전히 보존해주는 든든한 성벽이자 윤리적 자산입니다. 그렇기에 비트코인은 철학, 경제학, 기술, 물리, 수학, 연력학 등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수많은 학문과 개념, 시스템과 문화에 연결되며 앞으로도 계속 진화될 화폐 혁명인 거죠. 이러한 대상의 등장을 살아생전에 보고 그 성장과 확산을 경험할 수 있는 현재를 사는 우리들을 미래의 사람들이 봤을 때 단체로 로또를 맞은 행운아들이었다고 말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비트코인을 공부하고 비트코인을 오랫동안 지킬 수 있는 월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비트코인을 통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지킬 수 있었던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는 우리들이 되자고요. 그렇게 우리의 일상을 열심히 살면서 오랫동안 비트코인을 팔지 않을 수 있는 자신의 재무 구조와 시스템을 만든다면 수량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비트코인의 꾸준한 적립 매수가 우리에게 위대한 결과를 선물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구독자 여러분들 자신이 느낀 비트코인에 대해 배운 점들을 영상 댓글을 통해 공유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